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해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특별면허 제도는 지난번 그 정성희 의원 그 사태 이후에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 국회의원의 특권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한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인권 침해적인 회유 압박 시도가 있었고 이런 탄원서가 있었고,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법무장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온갖 지금 장난을 갖추는 것 같아요. 장소 변경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내면 영치금 보내는 수사가 어떻게 방해가? 아유 참. 그리고 민주당이 보내는지도 잘 법무장관 맞아요? 모르겠어요. 영치금 보낸 게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네. 네,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왜 막나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장소 변경 접견하고 특별 접견하고 뭐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형집행에 관한 법률, 행정법에 보면은 원래는 변호인은 그냥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만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 차단 시설. 영화에서 봤을 때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로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접촉 차단 시설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한다라는 점에서 법률 용어가 장소 변경 접견인 것이고 그것을 통상 특별 면회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법조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 면회를 소개시켜주면서 돈도 받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만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인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다 해주니까 그게 별것 아니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렇게 쉽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정진상 의원을 만나서 이렇게 뭐 계속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교도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하거나 메모를 전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벌써 7번 정도 해왔지만 진술이 변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직접 가서 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나려고 하느냐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지나고 나서 한마디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 간 다음에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법무부도 이것들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무행정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접견 시도 자체를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잖아요. 제도. 있는 제도잖아요. 근데 있는 제도를 신청을 했어요. 뭐 있는 제도가 안 되면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당신들이 회유 정황이 있으니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근데 회유 정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유 정황이 느껴지면 그 교도관을 좀 더 열심히 적어라. 열심히 모니터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도관을 2명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 권한을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요. 자, 예전에요. 아주 옛날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게 아이들이 좀 더 영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신성해 보인다고 해서 아들이 악마야 악마야 외치면 그다음부터 그걸 근거로 단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해가지고 몇몇이 외친 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하는 게 이게 마녀 사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본인들이 얘기한 법치 하에서 모든 것을 입증해 예. 나가는 차근차근 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잠깐만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그 이른바 민주당 정권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할 때에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은 접견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예 특별면을 넘어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는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전 누가 했죠? 정부였습니까? 그걸 누가 했죠? 문재인 정부 때의 그 법무부 정권이 장관이 했던 했잖아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권한을 말씀드린 가진 쪽에서 판단하잖아요.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의 문제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접견을 놓고 지금 뭐 한동훈 장관 측과 민주당이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짜 입장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8월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재판에 나오면 어떤 입장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